안녕하세요.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에 나 박사입니다. 최근에 고양이 탈장 치료를 한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치료비가 무려 300만 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고양이가 이물질을 삼켜 개복 수술을 했는데 총 4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 말고도 고액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지인분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고액의 치료비를 내고 난 집사님들이 입모아서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 가기 무섭다. 고양이가 아파도 이젠 돈부터 걱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대부분들의 집사님이 모르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병원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꿀팁들에 대해 자세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병원 고르기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을 다니고는 있는데 이 병원이 싼 건지 비싼 건지도 모르겠고 다른 병원이라고 뭐 별반 다르겠어? 라며 그냥 다니던 대로만 다니는 집사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별반 다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시스템이 공개되었고 공개된 항목으로는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상담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X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 총 11개의 항목이 게시되었습니다. 게시된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지역별로 해당 진료 항목의 가격이 최저부터 평균 그리고 최고 가격까지 나와 있어요. 이 가격들을 통해 내가 다니던 병원이 평균보다 비싼 병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니던 병원보다 더 저렴한 병원은 어떻게 찾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산업부가 주요 동물진료비 또한 동물병원 홈페이지나 동물병원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하는 것을 택하여 반드시 게시하도록 시행하였고 2022년 1월 4일 수술 및 중대진료에 관한 예상진료 비용을 고지하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고양이의 증상이나 받으려는 진료의 예상 가격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발품 팔아 병원에 방문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실 것이고요. 구내염, 방광염, 심장병, 심부전과 같은 고양이의 목숨과 통장을 위협하는 질병들을 잘 치료해주면서 비교적 저렴한 병원은 어딘지 고양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아봐둔다면 고양이와 통장 잔고 모두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펫보험. 펫보험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펫보험을 쉽게 설명드리면 반려동물 전용 실비보험이에요. 사람이 드는 실비보험처럼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가 낸 치료비의 일부를 퍼센트로 돌려받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펫보험을 가입하는 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양이가 나이가 들어 아플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에 고양이가 아플 때에 대비해 충분한 돈을 마련해 두었거나 충분한 돈을 모으지 않았어도 매달 충분한 금액의 적금을 들으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고양이가 아프지 않았을 때 매달 3에서 5만 원이라는 보험비를 날리지 않아도 되고 고양이가 아팠을 때는 마련해 둔 돈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아팠을 때를 대비해 마련해 둔 돈이 없거나 충분한 금액의 적금을 넣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양이가 아팠을 때 돈에 맞춰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고양이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3에서 5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고양이를 위해 양보한다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수술과 같은 처치를 받게 되었을 때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제가 각 회사별 펫보험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고양이나 집사의 상황별로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은지 제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펫보험을 다루는 세 회사의 공통점으로는 91일에서 만 10세 미만의 고양이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과 갱신 주기 또한 세 보험사 모두 최대 5년 갱신 20세 만기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외 보험료나 보장 비율은 세 보험사 모두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고양이와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가입을 해야만 하는데요. 펫보험 A사, B사, C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입통원 중 수술 시 A사와 B사가 작은 금액적 한도와 연간 2회 한도로 규정되어 있는 C사보다는 A사와 B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입통원 중 비수술 의료비 또한 연간 입원 및 통원 횟수가 각 20회로 정해져 있어 역시 A사와 B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A사나 B사 두 보험사에 가입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가입하면 좋을까요? 이 또한 고양이와 집사님의 상황에 맞게 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고양이가 5세 미만으로 아직 어리다면 A사에 가입해 보장 한도나 갱신 기간을 낮추어 월 보험료를 낮춰서 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양이가 품종묘로 유전병의 위험이 있다거나 5살 이상 나이가 많은 고양이라면 보장 비율이나 갱신 기간을 높여 B사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보장 비율을 높은 상품에다가 가입하고 싶은 분 또한 역시 B사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네요. A사는 타사와는 달리 비뇨기계 질환이나 전염성 복막염과 유사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90일간의 면책 기간이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울 수는 있지만 A사와 제휴를 맺은 전국에 있는 동물병원 내에서 A사 아이디 카드로 보험비 현장 접수가 가능해 다른 보험사들보다 보험비 청구가 편리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에 보험비 청구가 어려운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들이라면 A사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고 보험비 서류 떼는 것이 매번 번거로우셨던 분들 또한 A사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펫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부하자. 사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해하는 것에도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양이를 키운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의 경우 반드시 고양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만 하고 고양이가 갑자기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밥을 먹지 않을 때 고양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개선만 해주면 되는 상황인지를 분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토를 했을 때 사료를 토한 것인지 색깔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요. 고양이의 변이 묽을 때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요즘 들어 계속 이러는 건지도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야 하고요. 요즘 들어 밥을 잘 안 먹는다면 최근에 다른 변화가 있는지 혹시 사료가 질린 것은 아닌지를 고양이에 대해 미리 공부해 놓고 고양이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을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병원에 최대한 가지 않는 게 돈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양이가 지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공부를 하자는 게 요점이에요. 고양이가 흔히 하는 헤어볼을 토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증상이 놀라 병원에 방문하여 시간적인 손해와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말자는 거예요. 고양이를 키운다면 고양이 병원비를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고양이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을 구독해 함께 공부를 해나간다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고양이를 키우며 이렇게까지 돈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입양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또한 우리가 선택한 것인데 고양이를 키우며 매 순간 즐거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끔은 고양이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만큼 끝까지 책임을 지는 멋있는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세상 모든 반려동물과 집사님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